통장 다 새엄마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새벽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살던 아버지가 재혼을 했을 때 자식들은 반대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외로웠고 새 어머니는 헌신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통장 얘기라니. 자식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이 새엄마 손에 넘어간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장실 문 뒤에서 숨죽이며 그 대화를 들어야 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은 재혼 가정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오해와 그 오해가 풀리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의 오해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김철수는 75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쯤 눈을 뜨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혈압약과 당뇨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10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 때는 약 먹는 것도 자주 잊었는데 윤희와 재혼한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윤희가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68배 나이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약 드세요. 윤희가 물 한 컵과 함께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약을 삼켰어요. 말이 적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죠. 오히려 조용한 게 편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죠. 화면에 민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철수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엔 못 가요. 민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철수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괜찮다, 바쁜데 뭐.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는 중소기업 차장이었습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죠. 구조조정 얘기도 나온다고 했어요. 민호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대학인데 등록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죠. 철수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거든요. 윤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철수는 윤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죠.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도 집안일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재혼을 결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민호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철수는 혼자 넓은 집을 지키고 있었죠. 외로웠습니다. 말 그대로 외로웠어요. 윤희를 처음 만난 건 동네 경로당에서였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죠. 철수와 비슷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1년쯤 지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민호는 반대했었어요. 아버지가 재혼하는 게 불편했던 거죠. 새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낯설었을 겁니다. 하지만 철수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민호를 설득했고 윤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민호도 가끔 집에 들렀고 윤희와도 어색하지만 인사는 나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의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철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철수는 문득 민호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렇게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이제 48이 되었네요. 윤희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으며 철수 옆에 섰어요. 둘은 말없이 창밖을 함께 바라봤죠. 많이 외로우시겠네. 윤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철수를 향한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봤죠.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알지 못했죠. 며칠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흔들릴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들르겠다는 연락이었죠. 아버지, 오늘 저녁 먹으러 갈게요. 철수는 기뻤습니다. 민호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낸 거니까요. 윤희에게 아들이 온다고 전하자 윤희는 곧바로 장을 보러 나갔어요.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민호 부부가 도착했어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윤희에게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어색한 분위기였죠. 윤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차렸고 철수는 민호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윤희가 준비한 갈비찜이 김을 피우고 있었어요. 잡채며 나물이며 상이 푸짐했습니다. 윤희는 늘 그랬듯 말없이 밥을 퍼주고 반찬을 권했죠. 많이 드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민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갈비찜을 한 점 집어먹고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식사 내내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철수는 민호의 얼굴을 슬쩍 관찰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회사 일이 힘든 게 얼굴에 다 드러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호 부부는 거실로 갔습니다. 윤희는 설거지를 시작했고 철수는 민호 옆에 앉았어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민호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철수는 말을 걸고 싶었어요. 아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회사는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되었습니다. 민호 부부는 일어섰어요. 돌아갈 시간이었죠. 철수는 아쉬웠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민호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3일간 출장을 간다는 얘기였어요. 그동안은 못 올 것 같다고 했죠. 철수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부부가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윤희는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TV를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왔죠. 화장실로 가려는데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윤희는 이미 잠들었을 텐데요. 철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거실 쪽을 바라봤죠.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였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 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철수는 깜짝 놀랐죠. 왜 아직도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철수는 그림자 속에 서 있었죠. 민호 부부는 철수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철수는 화장실로 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통장 명의가 다 새엄마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통장? 무슨 통장을 말하는 걸까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 돈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철수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식들이 자기 재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죽은 후 얘기를 말이죠. 며느리가 뭔가 더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귀에는 윙윙 소리만 울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출장 다녀오면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겠어. 철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렸죠. 간신히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방금 들은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통장 명의가 윤희 앞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민호가 걱정하는 거였죠. 아버지가 죽으면 그 돈이 새엄마 손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철수는 무너졌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다니요. 윤희에 대한 의심도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윤희가 정말 돈 때문에 자기한테 잘해준 걸까요? 통장 명의를 왜 윤희 앞으로 했을까요? 철수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라고 권유했었죠.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때 윤희 명의로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웠습니다. 윤희가 먼저 제안한 거였거든요. 혹시 그때부터 계획한 걸까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윤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호 부부가 나간 것 같았죠. 철수는 천천히 일어나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늙었더군요.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어요.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언제 운 건지도 몰랐습니다. 철수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철수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거실로 나가니 윤희가 이미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진지 드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철수는 윤희를 바라봤죠. 저 사람이 정말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 걸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응. 짧게 대답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억지로 삼켰습니다. 윤희는 철수 건너편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죠. 평소에도 말이 적은 부부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철수는 윤희의 손을 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집안일을 하느라 생긴 주름들이 가득했죠. 윤희는 항상 부지런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쉬는 날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윤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철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일로 가득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윤희를 관찰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죠.
윤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윤희는 변함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화분에 물을 주고 냉장고를 확인하며 장볼 목록을 적었어요. 철수는 윤희가 통장을 확인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은행에 가는지도 지켜봤죠. 하지만 윤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집안일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윤희는 경로당에 나갔어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였죠. 2시간쯤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죠. 저녁 준비를 시작하면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났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어요. 철수는 그런 윤희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 걸까? 아니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일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밥맛이 없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윤희는 그런 철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윤희가 철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철수는 윤희를 쳐다봤어요. 윤희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괜찮아. 철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윤희는 더 묻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철수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윤희를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경로당 마당에서였죠. 당시 철수는 혼자였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민호는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고 철수는 넓은 집에서 홀로 지냈어요. 외로웠습니다. 말 그대로 외로웠죠. 아침에 눈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었고 저녁에 밥을 먹어도 혼자였어요. TV 소리만 집을 채웠습니다. 그때 윤희를 만났어요. 윤희도 혼자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었다고 했죠. 자식도 없었어요. 철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로당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인사를 나누고 차를 함께 마시고 산책도 같이 다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철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윤희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외로워요. 윤희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혼했어요. 민호는 반대했지만 철수는 뜻을 굽히지 않았죠. 재혼 초기에는 어색했습니다. 윤희도 조심스러웠고 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죠. 윤희는 집안일을 도맡았고 철수는 윤희에게 의지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외롭지 않았죠. 아침에 눈 뜨면 윤희가 있었고 저녁에 밥 먹을 때도 윤희가 있었습니다. 말은 없어도 괜찮았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호의 말 때문에 모든 게 흔들렸어요. 윤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철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어두운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민호한테 미안한 걸까? 재혼을 해서 민호를 불편하게 만든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정말 윤희가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철수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윤희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3일간 출장 갑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철수는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출장을 간다. 3일간 집을 비운다는 얘기였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득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윤희와 함께 있으면서도 의심하고 민호를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이건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죠.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오래 쓰지 않았던 거였죠.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몇 벌, 양말, 셔츠 2장.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어요. 며칠만 있으면 되니까요. 세면도구도 챙겼습니다. 칫솔, 치약, 면도기. 작은 파우치에 넣었죠. 약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혈압약과 당뇨약을 봉지에 담았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가방이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철수는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전부구나. 75해를 살아온 사람의 짐이 이렇게 가볍구나. 쓸쓸한 기분이 들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윤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철수는 가방을 들고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갔어요. 윤희가 고개를 돌려 철수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철수 손에 들린 가방을 봤죠. 윤희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디 가세요? 윤희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철수는 윤희를 바라봤죠. 윤희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며칠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며칠 좀 혼자 있고 싶어. 미안하오.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철수 앞으로 다가왔어요.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할 것 같았죠. 하지만 윤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철수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윤희의 눈에서요. 철수는 그걸 봤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윤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나섰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었어요. 지친 얼굴이었죠. 아파트 현관을 나서니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철수는 가방을 꽉 쥐고 걸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어요. 큰 길까지 나왔습니다. 택시가 지나갔어요. 철수는 손을 들었죠. 택시가 멈췄습니다. 뒷좌석에 탔어요. 택시기사가 물었죠. 어디 가세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찜질방? 모텔? 아니면 민호 집 근처?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시내 쪽으로 가달라고요. 택시기사는 알겠다고 하며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어요. 철수가 살던 집이 작아지고 있었죠. 철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15층 자기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윤희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철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멀어서 확실하지 않았죠. 택시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아파트가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철수는 앞을 봤습니다. 도로에는 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혼자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지금은 떠나고 싶었습니다.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내로 향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창밖만 바라봤죠.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철수만 혼자였습니다. 갈 곳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75의 노인이 밤거리를 헤매고 있었죠. 결국 찜질방 앞에서 내렸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었어요. 요금을 내고 들어갔죠. 사물함에 짐을 넣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휴게실로 갔어요. 리클라이너 의자가 줄지어 있었죠.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었죠. 철수는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며칠간 제대로 못 잔 게 쌓여 있었죠.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꿈을 꿨어요. 윤희가 나왔습니다. 윤희가 문 앞에 서서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수가 다가가자 윤희가 웃었죠. 그런데 갑자기 윤희가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꿈이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찜질방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죠. 윤희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윤희는 뭘 하고 있을까? 잠들었을까? 아니면 깨어 있을까? 철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며칠을 보내면 뭐가 달라질까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죠. 출장이 성공적이었거든요. 계약을 따냈습니다.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죠. 올라가는 동안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한테 잘해드려야겠다고요. 며칠 전 며느리와 나눈 대화가 찔렸거든요. 통장 얘기를 한 게 후회됐습니다. 아버지가 들었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시간이면 아버지나 윤희가 집에 있어야 하는데요. 민호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현관이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죠.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민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이 조용했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침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죠. 윤희 방도 확인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어요. 둘 다 어디 간 걸까요? 병원? 아니면 산책? 하지만 산책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다가 나간 흔적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거실 테이블 위를 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며칠간 청소를 안 한 것 같았죠. 이상했습니다. 윤희는 청소를 빠뜨리지 않는 사람인데요.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통에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죠. 반찬이 몇 개 있었지만
모두 오래된 것 같았어요. 민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아버지와 윤희가 그냥 외출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옆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옆집 할머니였죠. 윤희 씨 어제 큰 짐 들고 나가던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짐을 들고 나갔다고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저께 저녁쯤이었대요. 윤희가 큰 가방을 끌고 나가는 걸 봤다고 했죠. 어디 가냐고 물어봤는데 윤희는 대답 없이 그냥 갔다고 했어요. 민호는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윤희가 짐을 들고 나갔다.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어디 계신 걸까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죠.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며느리가 받았죠. 집에 아무도 없어.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민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윤희도 없다고요. 며느리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돈 들고 도망간 거 아냐? 그 말에 민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통장? 그래, 통장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어요. 서랍을 열었죠.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확인했어요. 놀라웠습니다. 통장 명의가 모두 민호로 되어 있었거든요. 윤희 명의가 아니었어요. 언제 바꾼 걸까요? 민호는 멍하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그대로 있었죠.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윤희는 왜 떠난 걸까요? 돈을 가져가지도 않았는데요. 민호는 통장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어요. 책상을 살폈죠.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죠. 민호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편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다른 하나는 민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손글씨였거든요. 엄마. 10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 민호는 엄마 편지를 펼쳤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편지에는 윤희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희가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내용이었어요. 민호는 몰랐죠. 윤희가 엄마 친구였다는 사실을요.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윤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대요. 철수를 돌봐달라고, 민호를 지켜봐 달라고요. 민호는 눈물이 났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이게 뭐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편지로 넘어갔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읽기 시작했죠. 아버지 편지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와 재혼한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돈 때문도 아니고 외로움만도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요. 통장 얘기도 나왔습니다. 원래 엄마가 민호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였대요. 윤희가 10년간 지켜준 거라고 했죠. 그걸 이제야 민호 앞으로 정리한 거라고요. 민호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자기가 뭘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 나눈 대화, 윤희를 의심한 것, 그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들었던 거였죠. 그래서 떠난 겁니다. 민호는 편지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다시 걸었죠.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윤희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두 사람 모두 연락이 안 됐어요.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떠났어요. 윤희도 떠났고요. 모든 게 자기 잘못이었죠. 아버지, 제가 뭘 한 거죠? 민호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아버지의 사랑을, 윤희의 헌신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은 걸까요?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민호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방 안이 어두워졌죠. 하지만 민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울기만 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앉은 채로 시간을 보냈어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민호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민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희에게요.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돌아와 달라고 적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죠.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 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윤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호는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냈어요. 오늘은 아버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죠. 다시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윤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윤희가 말했죠. 집 앞이에요. 민호는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복도를 달렸어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 보여서 계단으로 내려갔죠.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해 아파트 입구로 나갔어요.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옆에 두고요. 민호는 윤희 앞에 섰습니다. 윤희는 민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았죠. 민호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희는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편지를 읽었다고, 모든 걸 알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말하면서 울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윤희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죠. 윤희도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요.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일어섰어요. 윤희를 안았죠. 윤희도 민호를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냥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희가 민호를 떼어놓았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아버지 얘기를 해야 한다고요.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윤희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날부터 이야기였죠. 윤희도 며칠간 고민했답니다.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알 수 없었대요. 하지만 민호 부부가 그날 밤 늦게까지 있었다는 걸 기억해냈죠.
그리고 짐작했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들었을 거라고요. 윤희는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그래서 윤희도 짐을 쌌답니다. 아버지를 찾아 나설 생각이었대요. 하지만 나가기 전에 민호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편지를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기다렸대요. 민호가 연락하기를요. 민호는 윤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죠.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요. 윤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어제 연락이 왔었답니다. 문자였대요. 시내 요양원에 잠시 머물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민호는 바로 일어섰습니다. 지금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윤희도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를 모셔오겠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윤희는 민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요양원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민호는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해 보였죠. 안내 데스크에서 김철수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3층이라고 알려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방 번호를 확인하며 찾아갔죠. 305호. 아버지가 계신 방이었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일어서는 소리였죠.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철수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민호를 보더니 눈이 커졌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죠. 윤희가 민호 옆으로 다가왔어요. 철수는 윤희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죠.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요. 고개를 숙이고 말했죠. 잘못했다고, 편지를 읽었다고, 모든 걸 이해했다고요. 윤희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철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일어나라고요. 민호와 윤희가 일어섰습니다. 철수는 두 사람을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탁자, 의자가 전부였죠. 세 사람은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를 읽었냐고 물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떠난 이유를 설명했어요. 민호의 말을 들었다고, 충격받았다고, 윤희를 의심했다고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답니다. 민호에게 진실을 알려줘야겠다고요. 그래서 편지를 남긴 거였어요. 민호가 찾을 수 있도록요. 윤희에게도 미리 말했답니다. 며칠 후에 돌아가겠다고요. 민호는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윤희도 울고 있었죠. 철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 알았으니 괜찮다고 말했어요. 민호는 아버지 손을 꽉 쥐었죠. 윤희도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고요. 세 사람이 함께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희도 웃었죠.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가방 하나면 충분했죠. 요양원 직원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철수가 뒷좌석에, 윤희가 조수석에 앉았죠. 민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세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도 오해도 없었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집 앞에 섰죠.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였죠. 윤희가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하려는 거였습니다. 민호는 윤희를 말렸죠. 자기가 하겠다고요. 오늘은 자기가 차려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죠. 반찬을 꺼내고 밥을 지었습니다. 철수와 윤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죠.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민호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준비했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민호는 아버지와 윤희에게 약속했습니다. 자주 오겠다고, 효도하겠다고요. 철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자주 오려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호와 윤희가 함께요. 철수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죠.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죠. 이번 주말에 다시 오겠다고요. 철수와 윤희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을 안았어요. 꽉 안아줬죠.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와 윤희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민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민호는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약속을 지켰어요. 매주 아버지 집을 찾았죠. 때로는 며느리와 딸을 데리고 왔고, 때로는 혼자 왔습니다. 철수와 윤희는 예전처럼 조용히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호가 자주 오니까 집안에 웃음소리가 났거든요. 윤희는 민호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민호도 윤희를 어머니라고 불렀죠. 진심으로요.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윤희가 차를 내왔고 민호 딸이 학교 얘기를 했죠. 철수는 손녀 얘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